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 이 독서를 하고 나서 2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부를 치매 부모님의 환경 조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로 삼아 보았습니다. 치매 친화적인 환경이라는 것은요, 이것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도와 싸우려고 하면 물에 빠져 죽을 거기 때문에 나는 파도를 과감하게 타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관점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하면은 배회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치매 환자밖에 없다는 점에 늘 놀랍다라고 하면서요.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는 그냥 걷는 사람인데 왜 배회하는 사람인가라고 얘기하고 치매 환자 입장에서는 걷는다는 것은 남은 작은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집 근처를 걸음으로써요. 자율 감각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고 또 그리고 자기 생활을 통제할 수 있으며 가정생활과 연관된 고립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배회, 일반인들이 보는 배회고 이분들은 걷기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걷다가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라는 것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벤치는 보다 적절한 형식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그것 때문에 외출을 감행하도록 장려하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삶이라는 것은 이어지고 벤치라는 것을 통해서 소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창문을 강조합니다. 창문은 집안에만 있는 사람도 이웃을 내다보고 또 지역사회에 속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수단이다. 또한 이웃의 일상적인 광경과 소리를 알려주는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아니면 실버타운이나 어떤 것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시니어를 위해서 좋은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따스한 햇살이 있는 창, 그리고 걸을 수 있는 밖의 조건, 더 무엇보다 그 안에 있는 그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 간의 대화와 웃음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고립된 것이 아니라 밖으로 열려 있고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도 사회적인 환경, 물리적 환경 모두 제대로 갖추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지만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봄이라는 영역은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휴먼 케어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모님을 위한 요양시설 또는 나를 위한 실버타운을 고를 때 첫 번째 조건은 그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 사람들의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케어에서도요, 그 호스피스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분들의 마지막 삶에 같이 동반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또 케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일을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의 삶에 동반자로서 하겠다라는 그 작은 차이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여러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치매 마을 요새 아는 지인도 저에게 치매 마을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치매 마을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지자체나 공공에서 생각할 때는 어느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격리된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이 저자는 특정 인구층을 격리한다는 생각은 항상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노르웨이 모델인 그린케어에 강조하는데요. 그린케어는 녹색 있는 곳에서 케어라는 것인데 정규 간병인들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요. 치매 환자들이 주방 또는 정원에서 일을 돕거나 나무를 베거나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할 수 있다. 농업 치유, 치유 농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숲을 살리는 그런 운동들도 있고 마을 방문도 있는데요. 그곳에서의 프로그램을 크게 보면은 같이 명상을 하면서 산책을 하거나 같이 그 어울려서 식사를 하거나 같이 무슨 목공예나 이런 것을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나 프로그램이 짜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 같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노르웨이의 국가 치매 계획에 대해서 저자는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환경이라는 것은 기능 저하를 보상할 뿐만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개인의 자원과 강점을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요, 치매는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심하지만 치매가 노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85세가 넘어서면은
거의 40% 정도, 10명 중에 4분은 치매 환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두렵고 자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것을 저자는 암을 두려워하지만 암은 이제 암을 잃으면서도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암의 완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치매도 똑같은 것 아니냐,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치매에 대해서는 마음 챙김, 특히 무엇보다도 과거는 종종 흐릿해지고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에 대한 감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암 환자든 치매 환자든 일반인이든 누구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지인이 말기암으로 2년째 투병 중인데요. 이 친구의 질문은 사느냐 죽느냐 한 가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 같은 50대 가장 프리랜서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가족을 꾸리지? 이러한 것들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구나. 또 많은 지인들은 사업이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또 동업자가 배신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수많은 고민과 번민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처럼 과거는 종종 흐릿해질 수 있고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감사하면서 현재에 몰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치매에 걸렸든 안 걸렸든 나의 삶은 옆 사람의 삶의 질만큼이나 중요하며 내 삶은 여전히 경험과 모험이 가득하길 원한다. 왜 그게 치매 환자라고 안 되는가? 라는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갈 치매 환경 정책으로는요, 여기 나온 키워드들을 묶어보면 창의라든지 걷기를 통한 자기의 자율성, 자기의 의사표현, 그리고 벤치라는 것을 통해서 앉아서 쉬거나 같이 소통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밖과 연결되는 자리, 그리고 자연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 사이에 지켜봐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 끝까지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바로 치매 환자의 삶이고 그 삶은 어린아이일 때나 지금이나 암 환자일 때나 아닐 때나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치매 두렵고 누구나 무서워하는 것이지만 이 치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들려주는 치매 이야기라고 이 저자는 자세하게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이라고 쓰고 이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저희도 치매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치매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분의 입장이 되면 감각이 변하는 것이고 그분의 입장이 되면 하루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사랑하는 유아나 어린 자녀에 대해 품었던 그 생각을 특히 삶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것을 왜 우리는 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왜 그것을 격리하고 자꾸 멀리 보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볼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